안녕하세요. 우리가 쓰는 AI 비서, 어떨 땐 정말 똑똑한데, 어떨 땐 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AI를 진짜 똑똑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숨겨진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에펠탑은 원래 로마에 있었다. 말도 안 되죠? 재밌긴 한데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AI 모델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딱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네.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AI가 넘어야 할 아주 큰 산 같은 거거든요. 도대체 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AI조차 이런 실수를 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AI의 기억력에는 몇 가지 뚜렷한 한계가 있어요. 첫째, 지식이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몰라요. 둘째, 보신 것처럼 없는 사실을 막 지워내는 환각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셋째, 이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알려주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은 부족하죠. 그러니까 LLM은 작년 교과서로만 공부한 수제 같은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어디서 봤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우아한 방법이 나왔습니다. 바로 검색 증강 생성, 줄여서 RAG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 아주 똑똑한 전문가 교수님이 있고 그분을 돕는 연구 조수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레그는 한마디로 우리 전문가 교수님, 즉 AI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대신 연구조수한테 시켜서 외부의 최신 자료들을 쫙 찾아보게 한 다음에 그걸 보고 대답을 하는 거죠. 맞아요. AI한테 오픈북 시험을 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RAG 프로세스는 딱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검색. 질문이 들어오면 조수가 도서관 같은 지식 창고에서 관련 자료를 막 찾아요. 둘째, 증강. 조수가 찾은 핵심 정보들을 원래 질문에다가 찹 붙여주는 거죠. 마지막, 생성. 이제 전문가 AI가 질문이랑 새로 추가된 자료를 함께 보고 아주 똑똑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냥 도서관 통째로 던져준다고 AI가 똑똑해질까요? 절대 아니죠. 진짜 핵심은 그 연구조수가 교수님한테 보고할 자료를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게 바로 청킹의 기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한테 3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주면서 여기서 핵심 문장 하나만 찾아봐 라고 하면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어떻게 딱 필요한 한 조각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청킹입니다. 청킹, 말 그대로 덩어리로 나누는 건데요. 큰 문서를 작고 의미 있는 조각들로 잘게 쪼개는 거예요. 아까 그 비유를 다시 가져오자면 연구조수가 두꺼운 책에서 중요한 부분만 딱딱 골라서 형광펜으로 칠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하실 거예요. 잘못된 청킹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거든요. 왼쪽이 원본 문장이에요.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고 인구는 385만 명이다. 이걸 잘못 쪼개면 오른쪽처럼 됩니다. 청크1은 이자 가장 큰 도시입니다. 괜찮아 보이죠? 근데 청크2를 보세요. 인구는 385만 명 이상으로. 뜬금없죠? 도대체 그것의 인구가 뭐냐는 거죠. 베를린이라는 맥락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RAG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청킹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 청킹 전략들을 가져다가 자, 누가 제일 잘하나 한번 붙어보자 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청킹 전략은 정말 다양해요. 그냥 문장을 일정 길이로 툭툭 자르는 아주 간단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도 있고 문맥 전체를 이해해서 똑똑하게 나누는 복잡한 방식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전략은 없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속도를 높이면 품질이 좀 떨어지고 품질을 높이자니 너무 복잡해지는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항상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베를린의 인구는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봤더니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문맥 기반 청킹 전략이 다른 전략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죠. 왜냐? 아까 봤던 그 인구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조각에 이건 베를린에 대한 얘기야 라는 꼬리표를 붙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최고의 전략은 바로 이 문맥 기반 청킹입니다. 각 정보 조각마다 이 조각은 베를린의 인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은 요약 정보를 앞에 딱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연구 조수가 교수님한테 자료를 건네주면서 페이지마다 포스트잇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붙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정말 똑똑한 방법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문맥 기반 청킹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는 없는 거죠. 사실 최고의 전략은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조금 느리더라도 완벽하게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약간의 부정확함은 감수하더라도 번개처럼 빠른 응답이 더 중요한가요? 이 선택에 따라 써야 할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최고의 품질이라면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한 전략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문서는 문맥 기반 청킹이 좋고요. 뉴스 기사나 인물 소개처럼 특정 이름이나 장소가 많이 나오는 글에는 개체 기반 청킹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예 두 가지 전략을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아주 강력한 방법이죠. 결국 내용물에 맞는 칼을 써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속도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하신다면 선택지는 또 달라집니다. 컴퓨터 로그 파일처럼 일정한 규칙이 있는 데이터라면 정규식 청킹이 그냥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일반적인 문서라면 단순하고 빠른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속도를 얻는 대신 약간의 정확성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청킹이라는 아주 기술적인 얘기를 좀 깊게 나눠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청킹을 제대로 하는 게 우리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결국 더 나은 청킹이 더 똑똑하고 믿을 수 있는 RAG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가 AI를 믿고 중요한 일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작은 디테일이 그 신뢰를 만드는 첫걸음인 셈이죠. 그리고 이런 신뢰할 수 있는 AI는 이미 우리 삶 곳곳을 바꾸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사들이 최신 논문을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 돕고 법률 시장에서는 변호사들이 수많은 판례 속에서 필요한 내용을 순식간에 찾아내죠. 당장 우리가 쓰는 고객 서비스 챗봇도 이 RAG 기술 덕분에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게 된 거고요.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방대한 내부 자료를 쉽게 검색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레그와 청킹 덕분에 흩어져 있는 사실들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사실을 잘 찾는 것을 넘어서 AI가 과연 진실을 찾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건 기술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철학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